안녕하십니까. 행동경제학으로 유태인금융 바로보기 5번째 꼭지 들어갑니다. 저는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김영환 교수입니다. 5번째 꼭지는요, 미국 중앙은행과 유태인 워버그 vs 로스차일드라는 건데요. 미국 중앙은행은 정말로 유태인 음모로 만들어졌는가? 달러 패권, 이것도 다 유태인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것인가? 라는 그 음모론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 중앙은행의 구조, 설립된 것, 이런 것을 차근차근히 알아보는 계기로 만들고요. 이것이 바로 또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라든가 이런 은행계 시스템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한 이해를 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엔 이게 유태인 음모론이 아니다 하는 걸 아시게 될 거고, 하필이면 그게 그 미국 중앙은행이 설립된 당시가 또 역사의 아이러니가 1차 대전이 벌어져서 독일계 유태계 은행가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역할을 한 것이 하필이면 적성국가였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낳았고,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음모론들이 벌어졌다 하는 것을 보시겠습니다. 자, 지난 꼭지에서 우리는 1907년 11월 JP 모건이 월스트리트를 혼자서 구한 걸 봤습니다. 그는 어벤져스인가 하는 건데요. 폴 워버그가 이렇게 비판했다 그랬죠. 바로 이게 우리가 혹은 파운딩 파더들이, 당신의 파운딩 파더들이 사실은 그렇게 겁내던 바로 그 상황 아닌가. 모든 권력과 돈이 한 사람한테 집중돼서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. 이럴 바에는 중앙은행을 두자. 이런 얘기를 사실은 폴 워버그가 일 벌어지기 10달 전에 뉴욕타임즈에 기고를 해가지고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. 미국 뱅킹 시스템 좋아요. 내가 유럽에서 와가지고 해보니까 알겠는데 니네 잘하더라. 근데 문제가 중앙은행이 있어야 돼. 니네 유럽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 알겠는데 이거는 니네가 배워야 될걸? 이라고 10달 전에 벌써 얘기를 하셨어요. 그가 제안한 사항은 몇 가지 있습니다. 첫 번째, 중앙은행 좀 둡시다. 독점적 화폐를 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. 주마다 다른 화폐 발행해서 헷갈려 죽겠다. 경제가 제대로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이런 데 있어서 유동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독점적 화폐를 발행하고 이런 기관이 필요하다. 두 번째, 소방서 같은 지급준비 제도가 필요하다. 지불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그것조차 없다는 거였습니다. 1907년까지는. 그게 무슨 상관이냐? 지급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은행들이 그런 제도에 의해서 뭐 100억을 예금을 받았으면은 그 100억 중에서 뭐 10억 정도는 예금자들이 막 달려올 때 대비해서 현금으로 보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지급 준비금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거를. 근데 그러고선 90억 갖고서 대출을 하든 투자를 하든 해야 될 건데, 그러질 않고 100 받았으면 100을 다 갖다 투자를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. 그러니까는 불시에 예금자들이 들이닥쳤을 때 돈을 못 주네, 뱅크런이 벌어지면서 악순환의 일로로 치닫죠. 그러면서 은행들은 각자 도생 방식으로 그냥 자기 현금을 급급하게 갖고 있는, 그죠? 필요할 때 불시에 자기만 살겠다고 현금을 자기 마음대로 갖고 있거나 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고요. 안 빌려주고 서로 간에. 그러니까는 더욱더 경제가 악화되더라.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해지더라. 우리는 소방서 같은 중앙은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어떤 은행 하나가 지금 불난 것처럼 저렇게 은행에 위기가 오면은 그 한정된 은행 몇 개, 니커버커면 니커버커, 그 한 은행에다가 다 돈을 몰아줘가지고 현금이 저쪽으로 가도록 해가지고 뱅크런을 잦아들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. 말하자면 공동 방어 체제, 소방서 같은 걸 둬야 될 거 아니냐. 그걸 중앙은행을 두자는 겁니다. 지급준비금, 한국 같은 경우 7% 정도 된다 그러는데요. 이 지급준비금을 혼자 각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에 같이 보관해서 공동 대응하자. 그리고 급할 때 이거를 디스카운트 윈도우라고 얘기합니다. 위기에 처한 은행 나에게로 오라.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로서 Lender of Last Resort라고 얘기합니다. 구제를 해주는 거예요. 그때 이런 시스템을 가자. 세 번째, 위기 때 은행 소유의 기업 어음을 할인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해주자. 그러니까 대응을 해주자. 네 번째, 은행들이 예금을 받아서 주식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막자 하는 거예요. 니커버커에서 구리광산 투자해가지고 주식에
그래가지고 다 날려버리니까 예금자들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? 은행은 그런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지 못하게 하자. 미국인들이 뭐라고 반응했을까 하는 건데요. 안 됐지만은 대단히 비미국적이야. 자유를 박탈하는구만. 독일에서 온 유태인 뱅커 주제 이러면서 막 이제 디스를 하는 겁니다. 그리고 민주당은 특히 더 파퓰리스트적으로 하층민들의 자유 뭐 이러면서 미국적인 가치 이러면서 지금 뭐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하는 트럼프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파퓰리스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. 반면 공화당은 뭘 했냐면은 비즈니스 친화적인 스탠스입니다. 그래가지고 많은 반대 의견이 민주당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워버그한테 당신 내 마음에 든다. 우리 얘기 좀 하자 하는 분이 나왔습니다. 누구냐 하면은 넬슨 알드리치라고 공화당 상원의원 이분이 접근합니다. 이분은 유태인 아닙니다. 영국계 미국인입니다. 이분이 워버그한테 딱 가서 물어봅니다. 그래, 너 유럽에서 왔다지? 독일? 그럼 독일의 중앙은행은 어떻게 하니? 프랑스는 어떻게 하니? 영국은 어떻게 하니? 이걸 골고루 물어보고 나중에는 국회의원들 데리고서 그쪽에 견학을 갑니다. 그죠? 이걸 다 주관하신 분이 알드리치라는 분입니다. 그리고 워버그가 이제 그 관련해서 자기 주장을 또 연설을 합니다. 그래가지고 영국, 독일, 프랑스 모두 중앙은행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존재로서 존재합니다. 그리고 아까 말한 그 기능들을 수행합니다. 근데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정말 중요합니다. 왜? 안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질 부작용이 있고 최악의 순간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갈 수 있으니까. 왜 그러냐 하면은 정권이라고 하는 건 좌파든 우파든 민주든 독재이든 간에 GDP, 자기네 국민 생산 내지는 생산 활동 이런 숫자가 성장하는 걸 보여야 돼요.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줘야지 백성들이 보고서 우리 정부 성장시켜주는군, 우리의 일자리를 주시는군 이러면서 다시 또 찍겠죠. 그죠? 표수가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정권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돈 찍게 만드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중앙은행한테 은행장한테 쩍하면은 압력이 가는 거예요. 재무부에서 중앙은행장한테 웬만하면 말 좀 듣고 돈 좀 찍지. 뭐 이자율 올려가지고 이제 경기를 냉각시키려 그러면 어허 이러면서 막 다음번 정권을 위해서 막 이러면서 정권 재창출의 꿈 이러면서 압박을 가한단 말입니다. 무책임하게 갈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거기에서 독립적이어야 된다. 거의 사기업 같은 존재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. 뱅커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주는 존재여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. 자, 미국인들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? 저런 천하의 몹쓸 이러면서 또 구태의연한 유럽을 배우라고 이런 반대 의견들이 비등한 거예요. 그래서 독일에서 온 유태인 뱅커 주제에 막 이러면서 또 음모론이 활개를 치는 거죠. 그러면 로스차일드의 음모에 놀아날 듯하네 이러면서 비난의 화살이 막 쏟아집니다. 혐오의 삼박자를 모두 갖춰버렸던 거죠. 폴 워버그는 뱅커이기 때문에 민중들로부터 벗어났고 유태인들에 대한 혐오가 많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,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쳐진 거예요. 억울하게 실이.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알드리치 의원이 워버그한테 조언을 해줍니다. 당신 문제가 뭔지 아나? 글쎄요, 너무 소심하게 말한다는 거야. 연설할 때 쫄지 마! 그러면서 강력하게 얘기하라고, 파워풀하게 얘기하라고 주문을 합니다. 그러면서 이 둘이 짝짝꿍이 맞았어요. 왜냐하면은 딱 보셔도 그렇잖아요. 이 상남자처럼 생기신 이 알드리치 의원하고 훨씬 더 고분고분하게 생기신 워버그, 이 내성적이신 분이래요. 둘이서 딱 마주치니까는 이 궁합이 잘 맞더라는 거죠. 그래가지고 워버그는 아이디어를 내고 알드리치는 그걸 실행에 옮겨버리는, 그렇게 해가지고 FRB를 설립해 나가는 중요한 모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폴 워버그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1914년부터 18년까지 연방준비제도의 이사가 되고요. 그 다음에는 부의장으로서도 일을 합니다. 이분은 원래 태어나기를 함부르크, 독일에서 태어났던 유태인이고요. 워버그라고 하는
유태인 독일 은행 중에서 아마 최고급으로 그 당시에 압니다. 거기에 파트너도 있었고 뉴욕으로 이사를 옵니다. 1902년에. 그리고 유태계 은행 쿤 랩의 파트너로 근무하는데 쿤 랩이란 게 나중에 리먼 브러더스가 되죠. 그 다음엔 1911년에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을 합니다. 왜냐하면은 이 법안을 같이 제안하는데 미국 시민이 아니면 안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.